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저는 늘 멘트를 성공을 이끈다,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멘트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앞으로 가야 되고 축구할 때도 역시 공을 앞으로 차야지 뒤로 잘못 패스하면 자살골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워드, 즉 앞으로 계속 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의 시작을 스타트를 왜 했느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보통 남의 물건을 팔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할 거를 팔면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데 남의 물건을 팔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상표를 오닉스라고 해서 누가 봐도 오닉스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누구든 다 알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유튜브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 one earth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더 본인이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권하고 싶은 게 제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어디까지 제조할 것이냐, 아웃소싱을 어디까지 할 거냐, 플랜을 잘 짜야 되는데 저는 좀 무식하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CCTV를 했을 때 금형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회로도, 특히 고가의 부품은 직접 수입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수출도 직접 했고 수입도 직접 했던 거예요. 물론 규모가 커지니까 직원도 뽑아서 더 시키기도 했지만 처음에 세팅을 누가 잡느냐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아니면 평생 사업에 자기의 초석을 어떻게 쌓느냐의 어떤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조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좀 섬세하게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웃소싱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뺄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CCTV 카메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옷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메디컬 파트도 그렇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을 가져가야 된다. 핵심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직원도 흔들리고요. 왜? 핵심 엔지니어가 빠지면 회사가 또 흔들리고요. 또 영업하는 친구가 핵심이었으면 바이어를 갖고 나가거든요. 이거 역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도 하나의 중요한 파트인데 구매가 흔들려 버리면 단가가 높은데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경영학의 커리큘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부터 여러 가지 상법상 회사를 운영하는 거 다 있는데요. 제가 사업의 핵심은 뭐라고 딱 찝는다고 말한다면 역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얼마큼 잘 같이 융합하느냐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 시작할 때 무식하게 다 한다고 해서 공장을 계속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저한테 중점을 뒀던 거는 첫째는 상표였어요. 오닉스라는 브랜드를 팔고 싶었던 거지, 남의 브랜드를 오파를 하면 나중에 가면 남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첫째는 자기 이름을 어머님 아버님이 지어주잖아요. 태어나면 똑같이 회사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고요, 또 상표도 이름인데 말 그대로 트레이드마크나 이런 거를 레지스트레이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한국의 특허청에 하든 미국에 하든 유럽에 하는데 자기의 타겟 마케팅을 정확히 세우라는 거죠. 저는 특히 미국의 타겟 마케팅을 세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국가가 많아요. 근데 단일 면적으로 중국보다 작고 러시아보다 작을 거예요. 다 합쳐봐야, EU 해봐야. 근데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 국가도 크고 또 팔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미국 군인은 전 세계에 파병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물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할 때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상표부터 자기가 저는 제조를 꼭 꿈꾼다면 자기 상표를 가져가라. 좀 늦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핵심을 제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CCTV 중에 금형 쪽에 상당한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금형이 뭐냐? 껍데기죠. 그러면 카메라가 다 똑같아 보여요. 뭐 돔 카메라면 둥근 모양 돔이에요. 아니면 박스 카메라면 네모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일체형 카메라인데 자기의 디자인을 가져가지 않으면 OEM을 주더라도 자기가 빅바이어가 나 이 모형이 좋아서 이 카메라를 팔고 싶은데 자기 이름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거 내 금형이야. 내 건데 당신이 팔면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죠. 독점권을 주겠어.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러면 큰 바이어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상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상표에 시간이 걸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바이어에게 OEM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 주문해서 받는 그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상표를 안 붙인다 하더라도 그 상표 이름은 뒤에 있는 보드에 붙이든 안에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 제품이라는 거를 그 동일성,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A형, 특히 얼굴은 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표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A형을 꼭 자기 거를 가져가라. 그래서 저는 금형 공장도 직접 중국에다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 금형을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금형이 바이어마다 하나씩 해주니까 너무 비싸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성공했던 건 아무래도 그 제조업에서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이어마다 다 잘라줬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는 첫 번째는 상표, 두 번째는 A형, 세 번째는 핵심을 직접 들어가는 원재료 중에 제일 핵심이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나 다섯 가지는 직접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반드시 생각을 해라. 즉 들어오는 돈이 낮아져야 파는 돈도 적당해야 이윤이 생기잖아요.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조를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제조를 계속 조금씩 할 건데 그 제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는. 그래서 좀 더 아웃소싱을 많이 해야 하고 상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조를 꿈꾼다면 뭘 하더라도 자기 거를 가져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조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고비가 몇 번 있어요. 저도 역시 직원들이 구매하는 직원, 개발 직원, 영업하는 직원, 뭐 여러 명이 한 번에 다 한 명씩 데리고 나가거든요. 좀 회사가 조금 되면. 그래서 사장이 가장 힘들 때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3명까지 괜찮아요. 5명도 괜찮아요. 근데 한 7명부터 늘어나서 1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 좀 위험해요. 직원이 한 3, 4명이 나가버리면 회사가 흔들려요. 이때 사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제조를 시작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 잠깐만 상표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얼굴 금형을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그 부품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세팅이 되면 해외 팔로우를 개척하는 것처럼 국내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도 가급적이면 직접 해봐야 돼요. 남한테 맡겨서 회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하는 분들한테 동업을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저는 지금 20년이 지났어도 동업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린 씨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업해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죽어도 혼자 해라. 그래서 사업은 방향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제조업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핵심 키워드만 가져가면 정말 쉬워요. 왜? 동일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마케팅 방법 중에 자꾸 유튜브 저처럼 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늘 서머리 한다면 자, 상표를 반드시 가져가라. A형을 자기 거라고 해라. 핵심 부품은 자기가 직접 수입해라. 아니면 뭐 국내에 에이전트를 찾아가라. 그 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직접 관여해라. 자, 오늘 여기 하고요. 내일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직원이 10명 늘어나고 난 이후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